이번 시간에는 우리 배열 수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열 수식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배열 수식 이제 기본적인 형식이요. 그거 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배열 수식이다라고 해서 배열 수식에 따른 그런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에버리지다, 썸이다, 카운트다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함수 인수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이용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함수의 인수로 우리가 만약에 배열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배열 수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때도 우리가 P연산자 있죠? 그럼 P연산자로 우리가 배열을 이제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배열 수식이에요. 해서 우리 배열 함수, 배열 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함수 말고 또 다른 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함수가 됐든 수식이 됐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P연산자나 인수를 배열을 이용하냐 안 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 형식부터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수 구하는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던 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개수를 구할 때 이제 크게 사용한 함수가 이제 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 썸이라는 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니까 조건 가로를 먼저 열어줍니다. 조건 가로 열어주고 곱하기 1만 해주게 되면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개수가 이제 구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썸하고 if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요. 우리가 썸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 1이라는 값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 1이라는 값에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와 if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이제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할 때도 있죠. count라고 쓰고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 그렇게 쓰고 if 가로 닫고 count 가로 닫고 이렇게도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수를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 함수를 문제에서 정해주잖아요. 우리 썸만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라. 아니면 썸하고 if를 같이 써서 개수를 구해라. 아니면 count하고 if를 같이 써서 배열 수식으로 개수를 구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지금처럼 한 개일 때는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수정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조건 1번 싹 다 가로 묶어서 그렇게 물어보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 찍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이게 이제 조건 두 개일 때 썸만 가지고 이제 개수 구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썸하고 if를 같이 쓰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 첫 번째 거를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싹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그때 1이라는 값을 내보내 달라. 그거에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unt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count하고 if 같이 쓰는 거는 우리 썸하고 if 쓰는 거랑 우리 똑같아요. 해서 지금 이 식에서 이만큼이 다 똑같습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해서 우리가 썸하고 if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count하고 if 쓸 때도 이렇게 지금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if 쓰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거 있죠? 이만큼 if 쓰고 나서 이만큼이요. 똑같고 앞에다가 이제 썸을 쓰냐 카운트를 쓰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안에다가 우리가 조건 쓰고 컴마에 찍는 건 다 똑같다고요. 지금 그 위에 이제 조건 하나일 때도 보세요. 썸하고 if 썼을 때랑 그 다음에 우리 count하고 if를 썼을 때 요 if는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제 썸하고 if하고 같이 썼을 때 이렇게 이제 조건 두 개를 우리가 가로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를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if라고 쓰고 우리가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시 if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이번에는 조건 두 번째 거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1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도 돼요. 그때 이제 if를 두 번 열었기 때문에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if 두 번 가로 닫아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i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if가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요 가로 요게 이제 우리 썸 가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는 썸 열었고 if 열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함수를 열었기 때문에 맨 뒤에다가 지금처럼 가로 이렇게 이제 세 번 땅 하고 이렇게 닫아줘도 돼요. 해서 우리가 썸하고 if를 같이 이용해라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왜? 이렇게 외워버리면 우리가 썸하고 if하고 같이 써서 개수를 구하나 카운트하고 if를 같이 써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나 똑같다고요. 요 안에 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외우면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썸하고 if를 쓸 때는 이렇게도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조건이 한 개일 때와 여러 개일 때 그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 보면 지금처럼 여기다가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그냥 조건 곱하기 1 해줬죠. 조건 곱하기 1 해준 거고 여기서 이제 조건 곱하기 조건 두 번째 거 그렇게 이제 해준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보세요. 썸하고 if하고 카운트 if하고 같이 쓴 거요. 자, 얘네들을 봤을 때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조건하고 조건을 우리가 곱하기로 묶어서 조건하고 조건을 곱하기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하나니까 그냥 조건을 그냥 써주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조건들을 싹 다 이제 가로로 묶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거 썸만 쓴 거랑 그 다음에 썸 if가 됐든 카운트 if가 됐든 if 같이 쓴 것들 있죠. if가 만약에 들어가면 맨 뒤에는 컴마 1이요. 개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if가 들어가면 컴마 1을 찍더라. 그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구할 때 조건이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우리 사용하는 그 형식이 조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합계 한번 구해보자고요. 합계를 구할 때도 이제 조건이 한 개일 때가 있고 조건이 이제 여러 개일 때도 있죠.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썸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묶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조건이 하나일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하고 if하고 같이 쓸 때요.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썸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이 하나니까 가로로 묶지 않고 그냥 조건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 계산 범위에 있는 그 값들의 썸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썸 가로 닫아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합을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썸만 쓰든 아니면 썸하고 if를 같이 쓰든 둘 중에 하나요. 이건 이제 조건이 이제 하나일 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것도 합계를 구할 때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요. 자,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지금처럼 첫 번째 조건 가로 싹 다 묶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곱하기 열어주고 우리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썸하고 if하고 만약에 같이 쓴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썸이라고 쓰고 if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 가로로 묶어서 써주고 두 번째 조건도 가로로 묶어 써주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곱하기로 이렇게 묶어서
이 조건에 만족하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값들의 썸, 합을 구해달라. 그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썸만 썼을 때는 뒤에다가 우리가 계산 범위를 잡아줄 때 곱하기 계산 범위, 곱하기 계산 범위요. 그리고 썸하고 if하고 같이 썼을 때 조건이 한 개든 여러 개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 범위를 잡을 때 컴마 계산 범위요. 그래서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계 구하는 거 말고 이제 평균 구하는 것도 있죠. 평균 구할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만약에 하나다 그랬을 때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만약에 평균을 구하는데 만약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다 그랬을 때요. 그때 이제 이 첫 번째 조건 쓸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이제 가로를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열어서 두 번째 조건도 우리 가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들을 싹 다 가로로 묶어서 써주고 곱하기를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컴마 계산 범위, 이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에버리지 뭘 구해달라?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구할 때는 에버리지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합을 구할 때는 썸만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지만 평균을 구할 때는 배열함수에서 평균을 구할 때는 무조건 에버리지하고 if를 같이 써야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대값 구하는 것도 좀 살펴보자고요.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건 써야 되니까 그 뒤에서 이제 조건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 가서 이제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맥스만 이용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스하고 if를 같이 써서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max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하나일 때는 그냥 조건 써주면 되겠죠. 조건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if 가로 닫고 그 뒤에서 max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계산 범위에서 max 어떤 값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얘도 마찬가지요. 이 계산 범위에서 max 최대값 구해라 그거예요. 지금 이 최대값 구하는 식을 보면 지금 뭐랑 똑같아요? 우리 합계 구하는 거랑 똑같죠? 형식이 똑같잖아요. 앞에 있는 썸이다, max다 해서 함수 이름만 바뀌었지 그 뒤에 쓰는 이 함수 형식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계를 구하나 최대값을 구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써주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값을 구할 때도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합계 구할 때도 조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똑같다고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데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이 쓰면 돼요. 그냥 함수 이름만 요거를 이제 max로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max로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max만 이용해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max하고 if를 같이 써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해서 합계를 구하는 그 방법이나 우리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나 똑같더라. 뭐만 바뀐다? 요 함수 이름만 바뀌지 나머지 그 뒤에다 쓰는 이런 형식은 똑같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구하면 이제 최소값도 구해줄 수 있겠죠. 해서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제 어떻게 쓰냐?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i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min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써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min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계산 범위에 들어있는 min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 만약에 min하고 if하고 같이 이제 써라.
써서 이제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는데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있겠죠.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쓰냐? 지금 얘랑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평균 구하는 식도 에버리지하고 if를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거고요. 최소값을 구할 때도 무조건 민하고 우리가 if를 꼭 같이 써야 결과값이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다 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잖아요. 함수 이름만 바뀌었죠. 뒤에다 쓴 이 형식은 똑같잖아요, 지금. 해서 얘도 요 에버리지 if랑 똑같다고요. 해서 요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명 대신에 우리가 민으로만 고쳐주면 된다고요. 해서 우리 평균을 이렇게 이제 구하는 그 방법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식 좀 서로 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sum하고 if하고 써서 우리가 합계를 구하나 우리가 average하고 if를 써서 평균값을 구하나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 max하고 if를 써서 구하나 최소값을 구할 때 min하고 if를 써서 구하나 그 뒤에다 쓴 이 형식은 다 똑같더라. 이 형식은 다 똑같더라. 근데 뭐만 바뀌었다? 함수 이름만 바뀌었다. sum이냐, max냐, min이냐, average냐. 함수 이름만 바뀌었지 사용법은 똑같다고요. 그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요. 여기 보면 if하고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계산 범위 찍었죠. 여기도 보세요. 똑같이 썼잖아요. 여기도 보면 똑같다고요. 여기도 보면 똑같다고요. 그때 이제 함수 이름이 sum이냐, average냐, 아니면 min이냐, max냐 그 함수 이름만 바뀌었지 사용법은 다 똑같다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 개수 구하는 거, 합계 구하는 거, 평균이다,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if가 들어간 거 보세요. if가 들어간 것들은 싹 다 이제 맨 뒤에 보게 되면 개수를 구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컴마 1이요. 개수를 구할 때는 if가 들어가 있을 때 맨 뒤에다가 무조건 컴마 1을 쓰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f 함수가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곱하기 1로 그렇게 묶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두 개의 조건을 그냥 곱하기로만 묶어주면 우리 이제 개수가 나오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도 보세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 if 붙은 거예요. if. 그리고 여기도 if 붙었죠. if 붙었어요.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간에 어떤 값들에 대해서 이제 합계다 평균이다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if가 들어간 것들은 싹 다 컴마 계산 범위 그 다음에 컴마 계산 범위요. 그렇게 이제 if가 같이 쓰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컴마 계산 범위로 다 끝나요. 어떤 함수가 됐든 간에 뭘 구하든 간에 우리가 배열 수식에서는 컴마 계산 범위로 끝나더라. 근데 우리가 if를 안 쓴 거 보세요. 안 쓴 거는 곱하기 계산 범위요. 이렇게 해서 if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가 곱하기 계산 범위를 쓰냐 컴마 계산 범위를 쓰냐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보니까 함수 형식이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니까 크게 뭐 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 형식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문제 푸는데 다른 함수가 나왔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형식은 똑같아요. 함수 이름만 바뀌는 거지. 자, 그럼 요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칸을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요거 이제 보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만 위로 쭉쭉 올릴게요. 올려놓고 우리 배열함수 요거 이제 우리 형식 좀 기본적인 내용 좀 이해 좀 하고 가자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지 알아야 뭐 이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입력해서 우리 이 배열함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요거 이해 좀 하고 가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제가 지금 방금 요거 이제 입력한 거거든요. 요거 이제 데이터 몇 개 안 되니까 강의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가겠다 그랬을 때 요 내용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에다가 입력하세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쫓아서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테두리 좀 칠게요. 테두리 치고 가운데 된 걸 좀 시키고요.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거냐? 각 반별로 우리 개수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리고 합계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A반이다 B반이다 해서 요거 복사 좀 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테두리 좀 칠게요. 테두리 쳐놓고,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여기다 이제 개수 한번 구해보고, 반별로 이제 개수 한번 구해보고, 반별로 이제 합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칸부터요.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A반이면 돼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A반의 그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그걸 세는데, 우리가 이제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조건이 하나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첫 번째 방법이요. 우리 썸만 이용했을 때 썸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A반, 요 셀에 지금 A반하고 써 있었죠.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게 조건이요. 이건 똑같은 거 찾아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셀 거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1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배열 함수는 그냥 엔터 치면 안 돼요. 우리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식 다 썼으면 그냥 엔터 누르면 되지만, 우리 배열 수식에서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줘야 우리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A반이 3개 있습니다. 그렇게 떠요. A반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건을 이렇게 쓰고 뒤에다 이제 곱하기 1을 썼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쓸 때 이 범위에서 A의 15번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쓴 거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배열수식에서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제가 지금 이 범위에서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잡았더라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다 물어봐요. 엑셀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건 쓴 거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 쓴 거예요. 조건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는이라고 쓰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셀이랑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얘는 여기에는 A반이 들어있고 여기도 A반 써 있으니까 똑같다. 그리고 true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밑에 칸도 이 B반이랑 얘랑 똑같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false하고 떴죠. 왜? 여기는 B반이니까 여기는 A반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전부 다 물어본다고요. 그때 요 A반이냐, 요건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체육연대를 하기 위해서 달러 좀 붙일게요. 그러면서 이제 체육연대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물어본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쓸 때, 요 식에서 이제 조건을 쓸 때 지금 이 범위에서 A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찍었죠.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썼다고 해서 한 번에 다 계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반마다 너 A반이야, 너 A반이야, 너 A반이야, 너 A반이야, 너 A반이야 하고 마지막 셀까지 너 A반이야, 그렇게 싹 다 물어본다고요. 물어봤을 때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똑같으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 만약에 아니다, A반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false하고 그 값이 이제 나올 거라고요. 거기다가 그 뒤에다가 그 비교한 이 조건의 결값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라, 곱하기 1을 해달라.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자, 이 결과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true의 값은 우리가 숫자로 따졌을 때 1이고요. false는 우리가 숫자로 따지게 되면 이게 0이에요. 0. 해서 여기서는 1 곱하기 1을 하니까 1이 나온 거고요. 그 밑에는 false가 0이라 그랬죠. 0 곱하기 1 해달라 해서 0 나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true니까 1 곱하기 1에서 1 나온 거고, 얘네들은 전부 다 false니까 0이죠. 0 곱하기 1에서 전부 다 이제 0이 나온 거고, 얘는 이제 true니까 true의 값이 1이니까 1 곱하기 1에서 1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의 우리가 뭘 구해달라? 합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합을 구해주면 1, 2, 3 하고 요 3이라는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물어보지만, 한꺼번에 물어보더라도 실제로 계산이 될 때는 각각 셀마다 A반이랑 똑같아, A반이 똑같아 다 물어보더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비교한 그 조건은 결값이 true 아니면 false하고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 1을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이것들의 뭐를 구해달라?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개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만 해준 거요. 자, 그러면 요거 좀 보자고요. 자, 요만큼 이제 우리가
조건 썼을 때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더라. 해서 얘네들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3개 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방 거 한번 구해보자고요. B방 거 구할 때는 우리 개수 구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3가지 있었는데 우리 첫 번째 거 A방 거 구할 때는 지금 제가 이 방식을 이용했죠. B방 거 구할 때는 제가 그 밑에 거 썸하고 if하고 쓴 거 있죠. 요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써주면 되죠. 자, 여기 반이 쭉쭉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반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A의 16번 셀, B반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다가 컴만 찍어주고 이제 1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해서 요 두 번째 방식으로 지금 방금 여기다가 제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가 되겠죠. 그리고 거짓일 때는 지금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조건을 비교했을 때 거짓이 나왔을 때 이제 널 값이 들어갑니다. 해서 실제 값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널 값, 그냥 비어있는 값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해서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일 때는 1이라는 값을 내보내고 그렇지 아니면 이 조건에 만족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뜻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식 좀 보세요. 식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제가 물어본 게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냐? A의 16번 셀에 들어있던 그 B반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제가 조건 직접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게 쓰게 되면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요 A의 16번 셀의 값이랑 똑같은지를 이제 물어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F4번 눌러서 엔터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한번 해볼게요. 자,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실제 값이 B반일 때만 지금처럼 true 값이 떴고요. B랑 똑같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이제 false 값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요 식이랑 비교해보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무슨 값을 내보내달라? 1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러면 조건에 만족했다 그 얘기는 이 조건에 이제 true 값이 나왔다는 그 얘기고 이 true 값이 들어있는 셀들만 어떤 값을 내보내달라? 우리 1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럼 true일 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1이라고 나올 거고 false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널 값을 출력을 해주니까 이 칸에 빈 칸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때 이 결과값에 뭐를 구해라?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이 형식으로 우리가 썼으니까 썸이라는 함수가 붙었죠. 해서 이 값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해서 여기 1이 3개 있으니까 합하면 이제 3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C반은 이제 우리 count 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count if요. coun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제 조건 써야죠. 자, 이 반들 중에서 여기 써져 있는 이 반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A의 17번 셀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똑같으면 어떤 값을 내보내달라? 1이라는 값을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 카운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열수식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2개 하고 나왔습니다. 이 2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세요. 자, 여기다 이제 또 조건 쓸 거예요. 제가 자, 여기서는 제가 지금 요 카운트하고 if 썼을 때 범위를 이만큼을 잡고 이 범위에서 A의 17번 셀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쓴 거죠. 그럼 첫 번째 칸부터 A의 17번 셀에 들어있는 그 C반이랑 똑같아 다 물어볼 거라고요. 그때 그거를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여기 들어있는 A의 17번 셀에 들어있는 C반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스터디 false하고 떴고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true 값이 나온 거를 보면 지금 어떤 값이다? 우리 C반이다. C반이요. C반일 때만 true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요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무슨 값을 내보내달라? 1이라는 값을 내보내달라. 그럼 이제 true일 때만 이곳에 실제 값이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false일 때는 아무런 값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요만큼 나온 이 결과값들의 우리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카운트가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주죠. 여기 보니까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2개잖아요. 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결값이 우리 지금처럼 2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는 이제 합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sum이라는 함수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sum이라고 제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sum만 썼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자,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A반이랑 똑같은 거 찾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 썼죠.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뭘만 해주면 돼요. 곱하기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라고 써주고 성적의 합계 구해볼게요. 해서 성적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썸 가로만 맨 뒤에서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50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A반의 학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3명이 있죠. 이 3개의 성적에 대해서 합을 구해달라. 그랬더니 이 3개를 합치면 250하고 250 나오는 거 맞죠? 얘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 지금 우리 요만큼 계산한 게 아까 우리가 조건 써놨던 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A반이랑 똑같은 거 찾으세요.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true다 false다 true다 false다 하고 들어있는 이 결과값이랑 어떤 값을 곱해라. 이 성적의 값을 곱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곱하기 1하고 쓴 거 이건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값, 이 조건 비교한 그 값이랑 뭐를 곱해달라? 성적을 곱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를 때 100 나왔죠?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떠요. 여기 보니까 실제 값이 나온 거는 true일 때만 70이다, 80이다, 100이다 그렇게 나오고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는 무슨 값이 나온다? 0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왜 0이라는 값이 나와요? 우리 이 true가 숫자로 따지면 1이라 그랬죠. 해서 1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이 나온 거고요. 여기도 1 곱하기 70을 해서 70이 나온 거고 1 곱하기 80을 해서 80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조건이 만약에 false다 그러면 false는 숫자로 따지면 이제 0이라 그랬죠. 해서 0 곱하기 60 하니까 0 나온 거고요. 그 밑에 것도 0 곱하기 100이다, 0 곱하기 100이다, 0 곱하기 50이다, 100이다 해서 0을 다 곱해버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해서 true일 때만 실제 이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맨 앞에다 sum이라고 썼죠. 해서 지금 이 조건 비교한 이 결값에 이만큼의 합을 구해달라 해서 100 더하기 0 더하기 7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80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합을 구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250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함수 이름 바꿔볼게요. 함수 이름을 만약에 제가 여기서 max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sum 지우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100 하고 나와요. 왜? max라는 함수를 붙였으니까 지금 이 값들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거죠. 해서 그때 이제 최대값은 100이다 그러고 100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sum이라는 함수를 쓰나 max라는 함수를 쓰나 뒤에 있는 형식은 똑같고 함수 이름만 바뀐다 그랬죠. 함수 이름을 바꿔주니까 max로 바꿔주니까 이 값들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래서 100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그 밑에 칸 거 B반 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이제 조건 반이 있는데 이 반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B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조건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성적, 계산할 범위, 성적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이 계산 범위가 성적이 되겠죠. 성적에 들어있는 거 싹 다 범위 잡아주고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sum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60 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B반인 거 B반인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 160 하고 있죠. 그래서 합해서 260점 하고 그렇게 이제 합계가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여기서 썼던 요 조건이요. 자, 이만큼의 범위에서 우리 B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썼죠.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부터 물어보겠죠. 야, 너랑 요 B반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렇게 물어보고 엔터. 그리고 이제 채우기들을 쭉쭉쭉 해보면 실제
B반일 때만 true 값이 뜨고 나머지 B반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조건을 물어봤을 때 false라는 요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만 어떤 값을 내보내달라? 우리 이 성적의 값을 내보내달라. 그러면 true일 때만 여기서 이제 시제 성적이 60이니까 60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true일 때 여기서는 이제 100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도 true죠. true니까 100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false일 때는 널값 비어있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온 그 결값에 sum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260점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썸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만약에 max로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고칠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해서 그렇게 이제 결값이 100이 나온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요 max라는 함수 대신에 여기다 이제 min이라고 써볼게요. min이라고 쓰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60하고 이 값들의 최소값을 구해서 60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여기서 이제 min이라는 함수 대신에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average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 세 개 값들의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썸하고 if를 쓰나 average if를 쓰나 min하고 if를 쓰나 max하고 if를 쓰나 어차피 형식은 다 똑같잖아요. 앞에 있는 요 함수 이름만 바꿔준 거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이제 함수를 max를 쓰냐, sum을 쓰냐, min을 쓰냐, average를 쓰냐에 따라서 평균값이 나오고 최소값이 나오고 최대값이 나오고 합계가 구해지고 그렇게 이제 바뀐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average하고 if하고 요 두 가지 함수를 같이 써야 평균값이 구해지고요. 최소값도 min하고 if를 같이 써야지만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근데 합계가 됐든 최대값이 됐든 이런 거는 max만 이용해서 sum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은 average만 가지고 구할 수 있나? 최소값은 min만 가지고는 못 구하나?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썼던 거 요거 다 지우고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거를 지금 max로 썼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조건을 이렇게 썼잖아요. 요 조건 물어본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A반이랑 자, 여기 있는 A반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셀까지 다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썼던 요 조건식에서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서 나온 그 true하고 false하고 이 결과값에다가 뭐를 곱해달라? 성적의 값을 곱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 뒤에다가 는이라고 쓰고 이 조건에 나온 그 결과값 곱하기 성적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값들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max로 묶어놨으니까 최대값 구해달라 해서 100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sum이라고 쓰게 되면 sum으로 고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 값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250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average로 고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31.25밖에 안 나와요. 평균값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 A반의 성적이 지금처럼 얘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80하고 70하고 100하고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250이 될 거고 그 250 나누기 3 하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때 평균값이 31.25예요? 아니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만 사용해서는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여기서 조건 비교한 거 이 값에다가 뭐를 곱해달라? 성적의 값을 곱해라 해서 성적을 서로 곱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A반이 3명밖에 없잖아요. 얘가 A반이고 얘가 A반이고 얘가 A반이잖아요. 이 세 개 값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값을, 이 성적을 false하고 이 성적들을 false라는 값이랑 서로 곱해버리니까 0의 값이 나온다고요. 0의 값이 나오니까 평균값을 구할 때 이 세 개 나누기 3을 해서 그렇게 구한 게 아니라 0이란 값까지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250 나누기 8을 해서 지금처럼 31.25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평균값을 구할 때는 100, 70, 80 이 세 가지 값의 평균 그렇게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 8개의 값 평균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해서 0의 값까지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평균값을 구해준다고요. 그럴 때 이제 에버리지하고 if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조건을 비교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때 이제 컴마하고 계산 범위, 컴마하고 계산 범위를 우리가 성적을 찍게 되면 true일 때만 100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0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false일 때는 널 값이 나와서 빈칸이 나온다고요. 빈칸이 나오니까 요만큼의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평균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범위 잡게 되면 값이 들어있는 곳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해서 이 세 개 값의 평균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if랑 같이 써야 계산이 되는 거고 그냥 에버리지만 썼을 때는 이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0도 포함시켜서 이 8개 값에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31.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만 가지고는 배열함수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에버리지는 무조건 if랑 같이 써서 배열함수에서는 에버리지 if를 같이 써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구하는 것도 보세요. 최소값 구할 때도 에버리지처럼 민하고 if하고 꼭 같이 써야 된다고요. 만약에 민만 쓰게 되면 지금 이 값들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무조건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값에서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70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이라는 이 함수도 우리가 민하고 if를 같이 써서 배열함수식을 작성해야 최소값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열함수가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가 막 쓰잖아요. 쓰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rue false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배열함수에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 강의를 봐도 이게 밑에서 이거 계산한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 형식만 외워서 함수식을 쭉쭉 쓰세요. 그냥 이 형식에 맞게만 쓰면 전부 다 결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 배열함수에서 평균값 구해라. 그리고 에버리지만 써라. 그렇게 죽어도 안 나와요. 에버리지하고 if가 같이 나오지 절대로 에버리지만 가지고 평균값 구해라 안 나온다고요. 배열함수에서. 그리고 최소값을 구할 때도 문제상에서 민하고 if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민이라는 함수만 가지고 배열수식으로 최소값을 구해라.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 민만 가지고는 최소값을 못 구한다. 에버리지만 가지고 평균값을 못 구한다. 그거는 몰라도 된다고요. 어차피 함수가 문제상에서 정해져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배열 수식 요 함수 기본 형식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먼저 외우고 나서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보세요. 만약에 나 이거 못 외웠어. 그러면 강의 보지 마세요. 계속해서 저는 이 형식대로 계속해서 식을 쓸 텐데 식을 쓸 때마다 이게 뭐지? 계속 헤매면서 강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고요. 해서 이 형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제가 쓰는 수식을 봐도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알아봐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고 다음 강의 계속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형식 먼저 꼭 외우고 강의 계속 보세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윗부분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 계산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건물 번호별로 임대 건수를 C의 3에서 C의 7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건물 번호가 앞에 써 있으니까 이 번호별로 각각 건수가 이제 몇 건 있는지 그 개수를 이제 세라는 거죠. 해서 지금 BD002하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표 2번에 보면 데이터가 되게 많죠. 자, 이 데이터들 중에서 BD002가 몇 개인지 그 개수라는 거예요. 그 밑에가는 이제 BD003, BD004, BD010, BD015 해서 그 건물 번호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 개수해라고요. 그때 이제 개수를 셀 때 뭘 이용해라? 썸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배열 수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건물 번호만 똑같으면 돼요. 건물 번호 똑같은 거에 개수해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썸하고 if하고 같이 쓰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썸하고 if를 쓸 때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요 수식을 여기다 좀 집어넣을게요. 해서 썸이라고 쓰고 if라고 쓰고 조건 써주고 컴마 1이요. 그리고 if 가로 닫고 썸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쓰면 되겠죠. 어디에서? 지금 표 2번에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곳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B3번에 들어있는 그 건물 번호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잖아요.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 1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우리가 if 가로 닫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 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배열 수식을 쓴 거니까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5건이 있대요. 자, 그럼 실제 5건 만나보자고요. 여기 BD002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개, 4개, 5개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BD002가 없나 봐요. 그 밑으로 보니까 BD002가 없죠. 그래서 BD002는 지금처럼 5건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임대 건수 그렇게 이제 구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밑으로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이 수식에서 우리가 셀 주소를 이렇게 쓴 것들은 변해야 되는 게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첫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밑에서는 BD003이랑 똑같은 거 찾아. 그 밑에서는 BD004랑 똑같은 거 찾아 라고 해서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 번호 찍어준 거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거랑 비교를 하든 간에 무조건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BD002를 찾아라. BD003을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쓴 이 식에서 이 범위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이 B의 3번은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건물 번호가 써져 있던 그 셀이죠. 이 셀의 주소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니까 그냥 지금처럼 B3하고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건수, 임대 건수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임대 건수 구하는 거 끝이요. 그때 이제 제가 식 쓴 게 1번 문제 풀 때 쓴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거랑 비교해보면 형식이랑 비교해보면 썸이라고 쓰고 if라고 썼죠. 그리고 그 뒤에다 바로 조건이요. 조건이 하나만 있으니까 지금 좀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건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를 셀 거니까 컴마 1이요. 조건 쓰고 컴마 1에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건물 번호별로 계약 면적의 합계를 우리 D의 3에서 D의 7번 그 영역에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합계 구하라고 나왔죠. 그때 우리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써져 있는 이 건물 번호별로 계약 면적의 합계, 계약 면적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이제 우리 합을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썸만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함수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썸이라고 써주고 조건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써주고 뒤에다가 곱하기 계산 범위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 이제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죠? 조건 다 썼으니까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계산 범위만 해주면 되죠?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이 계약 면적이 들어있는 곳 싹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계약 면적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체육연들 쭉쭉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 줘야죠.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그리고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할 거라 계약 면적을 싹 다 범위 잡아줬죠. 이 두 영역은 우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내가 첫 번째 칸에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마지막 한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건물 번호는 이 안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 범위의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때 요 범위 안 변해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주고 그 뒤에다 쓴 거 이 계약 면적이요. 얘네들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 쓴 B3번 셀이요. 요거는 계속해서 바뀌어야죠. 첫 번째 칸에서는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두 번째 칸에서는 BD003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 칸에서는 BD004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얘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체육연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요게 이제 조건이죠. 조건 쓸 때 우리가 가로로 지금처럼 묶어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계산 범위요. 그 뒤에 곱하기 계산 범위에서 이렇게 이제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건물 번호별로 임대인이 김승진인 그 사람의 계약 면적의 합계를 2의 3에서 2의 7번 이 영역에다가 구하래요.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제 건물 번호가 BD002인 거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임대인 그랬어요. 임대인이 김승진인 사람. 여기 보니까 임대인에 김승진도 있지만 신동협도 있고요. 임꺽정도 있고 장승업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중에서도 김승진인 것들의 우리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인의 김승진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건물 번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요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하는데 썸하고 if라는 요 함수를 같이 사용하래요. 그러면 썸하고 if하고 같이 써서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써주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if가 붙었으니까 맨 뒤에다가 컴마 찍고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이 건물 번호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 영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해서 뒤에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써야죠. 두 번째 조건도 써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임대인이 쭉쭉 이곳에 들어있는데 이 영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김승진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직접 이렇게 글씨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조건 다 쓴 거죠. 조건 이제 다 썼어요. 조건 다 썼으면 컴마 계산 범위요. 컴마 계산 범위 해서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계산 범위요. 우리는 뭐의 합계 구할 거다?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할 거다. 우리 계약 면적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얘네들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이 뒤에다가 우리가 계약 면적 전체 범위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할 때만 우리 계약 면적을 이제 내보내 주겠죠. 그 값들의 썸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서 if 가로 닫아주고요.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sum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채우기 엔드를 하려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건물 번호 싹 다 범위 잡은 거, 임대인 싹 다 범위 잡은 거, 계약 면적 싹 다 범위 잡은 거, 이 세 개의 영역은 내가 몇 번째 칸 거를 계산하든 간에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이 영역 싹 다 범위 잡은 거 F4번이요. 여기도 F4번, 여기도 F4번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요 B의 3번 셀이요. 얘는 계속해서 변해야죠. 나는 첫 번째 칸 계산하고 있으니까 얘가 돼야 되는 거고, 난 두 번째 칸 계산할 땐 얘가 돼야죠. 난 세 번째 칸 계산할 때 얘가 돼야죠. 해서 요 B 3번 셀, 얘는 이제 계속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얘가 지금 건물 번호 똑같은 거 찾아라 물어본 거고요. 얘가 이제 임대인이 김승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 이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if 함수에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묶어서 써준 거고, 이 조건 1하고 조건 2를 곱하기로 묶어서 지금처럼 요만큼 쓴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계산 범위요. 그 뒤에다가 컴마 계산 범위. 우리는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할 거라 계약 면적을 이렇게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건물 번호별로 평균 월 임대료를 F3에서 F7번 이 영역에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다가 월 임대료, 지금 이곳에 월 임대료가 쭉쭉 써져 있죠. 얘네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별로? 건물 번호별로. 해서 지금은 건물 번호만 똑같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값 구할 거라 에버리지하고 if 함수를 같이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하나일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에버리지요. 자,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리고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 써주면 되죠. 조건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번호, 이 전체 건물 번호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조건 다 썼죠.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계산 범위요. 이 건물 번호가 똑같은 걸 찾아서 우리는 뭐의 평균 구할 거다? 월 임대료의 평균값을 쭉 구해줄 겁니다. 해서 우리가 계산 범위를 월 임대료를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if 가로 닫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결값이 70만 7천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대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야 되는데 채우기 엔드를 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되겠죠. 이 건물 번호가 전체에 들어있는 이 범위는 안 변하겠죠. 얘도 안 변해요. 근데 요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요건 이제 변하겠죠. 해서 요 앞에 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해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고 요 B3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죠.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땐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두 번째 칸은 BD003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은 BD004랑 똑같은 거 찾아라.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얘가 이제 조건이죠. 조건, 컴마 계산 범위요. 해서 조건, 컴마 계산 범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표 1번에서 건물 번호별로 최대 임대 가격을 이 영역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그때 이제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max 함수만 이용하는 거죠. 그때 조건은 몇 개다? 한 개다. 왜? 건물 번호가 똑같냐? 그거만 이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max라는 함수만 이용해서 조건이 하나일 때 우리가 배열 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해서 max라고 쓰고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그거 곱하기 계산 범위에서 우리가 max를 묶어주게 되면
최대값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max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건 찾아라. BD002랑 똑같은 건 찾아라.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우리는 어떤 거에 최대값 구할 거다? 임대 가격의 최대값을 구할 거다. 임대 가격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해서 이 범위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해서 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최대값 구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맥스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영역, 건물 번호 잡은 이 전체 영역이랑 임대 가격 잡은 이 전체 영역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얘는 F4번 눌러서 전체에 달러 붙여줘야죠. 그리고 요 B의 3번 셀, 얘를 잡은 거는 이제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밑으로 채우기 할 때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이제 8만원 나왔고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대요.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형식이랑 똑같이 조건을 가로로 묶어 써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계산 범위, 곱하기 계산 범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건물 번호별로 두 번째로 높은 그 임대 가격을 우리 H3에서 H7번 그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임대 가격은 임대 가격 1,000원 이거를 말한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임대 가격 1,000원 하고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얘네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그 임대 가격을 계산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건물 번호만 똑같으면 되죠. 조건이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와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라지하고 if 쓰라 그러는데 얘는 이제 썸하고 if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썸하고 우리가 if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이 하나일 때 만약에 합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범위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썸 가로만 닫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계산 범위에서 이제 뭔가를 추출해달라. 그 추출한 값에 뭐를 구해라? 썸,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썸 대신에 라지라는 고함수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라지하고 이렇게 써주고 라지 가로 열어주고 지금 이곳에서 if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값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우리 라지라는 함수의 기본 형식 생각해 보세요. 원래 라지라고 쓰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뭔가 특정 범위를 잡아주고 컴마 2를 쓰게 되면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값 찾아달라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if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if 가로 열어주고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그냥 조건 바로 써버리면 되겠죠. 해서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우리 조건 다 썼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 건물 번호가 똑같은 걸 찾아서 어떤 거에 우리는 두 번째로 높은 값 찾을 거예요. 임대가격 1,000원이요. 해서 임대가격 1,000원하고 써져 있는 이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계산 범위 다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때 임대 가격을 우리가 반환해 달라. 그 반환된 그 값에 라지 큰 값을 찾아라. 큰 값 찾긴 찾는데 몇 번째로 큰 값? 우리 두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요 if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값들 중에서 두 번째로 라지 큰 값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 건물 번호 그리고 임대 가격 얘네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65,000원 하고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계산 다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얘랑 지금 똑같이 쓴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 써주고 조건, 컴마, 계산 범위요. 그러면 if 함수에서 뭔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뭔가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값 중에서 두 번째로 라지, 큰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건물 번호별로 월 임대료가 있대요. 월 임대료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월 임대료에 어떤 값을 구해라? 중간값을 구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건물 번호만 똑같으면 되죠. 그럼 이제 조건이 하나인 거고요. 그때 이제 중간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중간값 구해주는 요 메디안 함수 요거 이제 이용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메디안 함수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합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썸하고 if 쓰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썸이라는 함수 대신에 메디안 쓴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썸 대신에 우리가 메디안하고 요 함수 써주고요. 그리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조건이요. 자, 맨 앞에다가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BD002 건물 번호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값의 중간값 구할 거예요? 월 임대료의 중간값을 구할 거죠. 해서 우리 계산 범위는 이 월 임대료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요. 해서 계산 범위 잡아줬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의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 그리고 월 임대료가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중간값이 55만원 하고 나오고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뭐 썸이랑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if 쓰고 조건 쓰고 컴마 계산 범위요. 조건 컴마 계산 범위. 조건이 하나니까 그렇게 써주는데 그때 이제 앞에다가 썸을 쓰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월 임대료의 합이 나올 거고요. 에버리지라고 쓰면 이제 평균값이 나올 거고 메디안을 쓰게 되면 이제 중간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를 쓰게 되면 가장 큰 값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변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건물 번호별로 2021년도에 임대 종료 건수 그거를 이제 우리 제23에서 제7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조건 보니까 2021년 임대 종료 건수는 임대 종료일에 그 연도가 2021년인 그 건물의 개수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칸에 계산할 때 이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조건 하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임대 종료일이 있는데 이 연도가 2021이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건수를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임대 종료일을 봤을 때 연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임대 종료일에서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 추출한 그 값이 2021년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 건수를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왔죠. 그때 우리는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가로를 묶어 써주고 두 번째 조건 써주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곱하기로 묶어서 이렇게만 써주면 건수가 이제 구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썸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이 건물 번호가 똑같아야죠. 이 건물 번호가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임대 종료일에서 우리가 일단은 연도만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연도를 추출할 때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해서 이어라고 써주고 임대 종료일이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만 닫아주면 이 전체 영역에서 뭘 구해라? 연도를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도 구한 게 뭐랑 똑같냐? 202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썸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얘가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 종료일에서 연도를 추출해라. 그게 202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때 우리가 건물 번호 잡은 이 전체 영역 안 변하죠. 임대 종료일 이 전체 영역 안 변하죠. 이 영역들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두 건이 있대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0건 있다, 2건 있다, 1건 있다, 1건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그냥 우리가 임대 종료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연도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어에서 나온 그 결값이랑 2020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 우리가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 종료 건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건물 번호별로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그 셀에 계산을 하래요. 계산해서 그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지금 이곳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건물 번호별로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떤 셀인지 모르니까 그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임대인의 성명을 나타내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가장 높은 셀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max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번호요. 이 건물 번호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 우리가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우리는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값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쭉쭉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맥스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 건물 번호가 들어가 있는 이 전체 범위랑 월 임대료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우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랬더니 165만 원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밑으로 이제 치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각각 건물 번호별로 최대값이 월 임대료의 최대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임대인의 성명 그걸 이제 구하래요. 그럼 BD002에서 가장 높은 값 최대값이 165만 원이래요. 165만 원 여기 있죠. 이 사람의 임대인의 성명이요. 그 사람의 성명이 뭐요? 임꺽정이요. 그래서 첫 번째 셀에는 임꺽정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이름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 165만 원이 이 전체 월 임대료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로 싹 다 묶어서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 임대인의 성명은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열에 있는 그 해당 데이터의 이름, 임대인의 이름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65만 원하고 최대값을 구했는데 이 165만 원이 이 월 임대료에서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인지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요.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범위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치를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쓸 때 옵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마이너스 1을 쓸 때가 있고 0을 쓸 때가 있고 1을 쓸 때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쓴다 그 얘기는 범위의 값이 전부 다 이제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내림차순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이제 0 써주면 되고 얘는 이제 범위의 값이 오름차순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1 하고 그렇게 이제 옵션 써주는 거죠. 해서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에 우리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월 임대료들 중에서 165만 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에 있어요? 아니죠. 오름차순에 있어요? 아니죠. 막 섞여 있죠. 섞여 있으니까 이 165만 원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에서 옵션은 이제 0을 쓸 거예요. 0을.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지금 요 맥스에서 구한 값이 우리 뭐예요? 우리 최대값 구해놓은 거죠. 이 최대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식 있죠. 맥스라는 식. 요거를 컨트롤 X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치 시작하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매치라고 써주고 찾을 값 찍어야 돼요. 우리가 찾을 값은 뭐요? 방금 내가 잘라내게 했던 거. 그 최대값 구한 거 있죠. 그 식이요. 자, 내가 이 식으로 구한 그 최대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월 임대료에서 찾아라 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5번째 위치에 있대요. 지금 내가 월 임대료를 지금처럼 이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범위에서 165만 원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내가 지금처럼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이 165만 원은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5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얘가 이제 결값이 잘못 나온 거예요. 5번째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만약에 이 건물 번호가 첫 번째 사람 BD004죠. 근데 이 사람의 월 임대료도 만약에 165만 원이라면 지금처럼 결값은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165만 원을 찾을 때 165만 원 이 위치의 값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1이라고 나온 그 이유가 뭐예요? 165만 원이 이 월 임대료의 첫 번째 위치에도 있기 때문에 1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1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왜? 이 165만 원은 건물 번호가 BD004번 거예요. 나는 지금 BD002번 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범위를 잡을 때 그냥 이 전체 범위를 쫙 잡아서 여기서 이제 165만 원 찾아. 그렇게 써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범위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냐? 건물 번호가 BD002인 것들 중에서 165만 원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 165만 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BD004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범위 잡은 거 있죠? 이 범위에도 우리가 건물 번호가 BD002인 그 월 임대료들 중에서 165만 원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이 우리가 매치란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를 지정을 할 때 그 앞에도 건물 번호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번호 전체 이 건물 번호들 중에서 BD002랑 똑같은 거 찾아. 그것들의 뭐요? 월 임대료들 중에서 우리 맥스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다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우리가 맥스에서 썼던 그 조건 있죠? 그 조건. 건물 번호 똑같은 거 찾아라 쓴 조건이요. 그 조건을 이 범위에도 건물 번호 똑같은 것 중에서 우리 월 임대료 중에서 165만 원에 똑같은 거 찾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 전체 영역도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이자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5하고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의 데이터 BD002인 그 사람의 165만 원이 5번째 위치에 있다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건물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달라도 월 임대료는 똑같죠.
똑같을 때 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위치라고. 해서 이 범위에도 이 찾을값에서 썼던 그 조건을 이 범위에도 우리가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돼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월 임대료들 중에서 맥스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위치하고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칸에 인걱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인걱정은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로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B의 11번부터 여기서부터 이 제목은 필요가 없으니까 11번부터 쭉쭉 범위 잡겠죠.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체 범위 잡아주고 지금 이 매치에서 나온 게 5예요. 5.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행 몇 열에 있는 거 1열, 2열, 3열에서 사람들의 임대인의 성명이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세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치라는 요 함수에 쓴 거 있죠? 이게 결과값이 5예요. 5. 이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 이제 인덱스로 묶자고요. 인덱스라고 쓰고 이제 전체 범위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5행 3열에 있는 이 인격성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 5행이라는 거는 방금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5하고 구해놨죠. 5행 몇 열에 있는 거 3열에 있는 거 해서 열 번호는 그냥 숫자 3하고 써주면 돼요. 왜? 이 열 번호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쭉 잡았을 때 사람들의 이 임대인의 이름은 무조건 세 번째 열에 있어요. 해서 3하고 그냥 직접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인덱스 가로만 닫아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 써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인걱정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라고 쓸 때 이 전체 영역 범위 잡은 거 있죠? 이 영역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누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겐들을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결값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셀, 요 첫 번째 셀의 값이 원래 77만 원이었는데 제가 165원을 고쳤죠. 요거 다시 77만 원으로 다시 고쳐 놓을게요. 고쳐놨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방금 제가 썼던 요 식 좀 너무 기니까 같이 한번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맥스라는 함수요. 맥스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맥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때 이 건물 번호가 똑같은 것들 중에서 이 월 임대료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거요. 그럼 이제 건물 번호별로 최대값을 다 구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최대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야 돼요. 해서 매치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해서 맥스라고 쓴 게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 되는 거죠. 이 범위를 지정할 때도 그냥 월 임대료를 이것을 다 범위 잡은 게 아니라 앞에다가 건물 번호 똑같은 거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줬죠. 왜? 우리가 이 첫 번째 셀 BD002 중에서 우리 월 임대료가 가장 높은 게 165만 원인데 만약에 여기도 165만 원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이 165만 원은 만약에 165만 원이라면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그 165만 원은 BD004번 거니까 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 번호가 똑같은 그 월 임대료들 중에서 이 곳에서 나온 그 최대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위치 찾아준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인걱정이 다섯 번째 데이터니까 여기서 요 매치라는 함수의 결값은 이제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요만큼 이 전체 범위 잡아주고 얘가 지금 매치에서 나온 게 5니까 5행 3열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추출해달라. 5행 그러면 지금 여기가 될 거고 3열 그럼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걱정이 그렇게 이제 이름이 추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번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일반 함수들보다는 우리 배열함수 수식이 좀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형식, 제가 배열함수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해서 이 형식들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거를 모르면 식을 손도 못 댄다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배열함수가
다른 함수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함수 형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쓸 수 있다고요. 배열 함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해하시고 외울 거는 외우고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제가 쭉쭉 계산했죠.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세요. 풀다가 안 풀려? 안 풀리면 다시 푸세요. 또 풀고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푸셔야 돼요. 이 기본이 끝나야 뭐 다른 문제를 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 풀면서 다른 문제 풀어봤자 안 풀린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일단은 배열함수를 공부할 때는 일단 형식부터 외우세요. 형식을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산 작업이 전체 30점이죠. 30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가 되게 소중하다고요. 혼자서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